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연속 인터뷰 마지막 주자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이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참 선거 운동 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 만나셔야 되는데 자가격리하신 지 벌써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이제? 네, 오늘로 열흘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답답하죠. 몸은 편한데요. 예. 네, 바깥에 코로나도 지금 어제 확진자가 441명이나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소식을 보고 또 창밖에 보면 창가가 아주 한산하거든요. 예, 예. 네, 걱정이 많고 답답합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또 갑자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능동격리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지요. 네, 그래서 오늘 검사를 받고 네. 내일 오전에 만약에 음성이 나온다면 31일에 격리가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건소에서 통보를 한 모양이네요. 네. 저처럼 2주가 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당대회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까지도 온라인으로 쭉 했으니까요. 예. 네네,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 오전에 당에 물어보니까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를 거라고 그러네요. 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절차들이 하나씩. 네네. 그럼에도 전당대회 한 30명 정도만 제안해서 네. 띄엄띄엄 앉아서 그냥 할 모양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많이 좀 계획도 알리고 정책도 알리고 당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건 아쉽죠. 아쉽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당만 무슨 축제한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네. 도리가 없는 것이죠, 당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국가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재확산 때문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일요일에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자. 재난지원금 논의는 요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것은 우선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언제 얼마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준비는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그 논의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것보다는 방역에 충실하는 것이 더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하지만 물론 방역이 우선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일반 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당장에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차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진행 중일 때 미리 예단해서 얼마다라고 하는 건 좀 빠르고 단지 이제 광복절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그 잠복기가 2주라고 본다면 요번 주말이 그 고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말 지나면 우리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당으로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월 말 3월 초 무렵에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가장 많은 규모로 어제 확산이 됐죠. 173일 만에 최다 규모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주말을 정점으로 해서 좀 가라앉아 주길 바랍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지켜볼 밖에 없습니다.
3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방역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좀 고강도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또 사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본다 그러면 3단계 두렵기도 하거든요. 예,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우선 좋겠고요. 예. 3단계로 가면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사회적 위축이 너무 커집니다. 실업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당장 어려워질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 있어야 되겠고요. 예.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번 주말까지 총력을 경주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말 그 중차대한 상황에 지금 의사들의 집단 휴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 대응 강력히 대처를 주문을 한 상황이고, 하지만 또 의협이라든가 뭐 전공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강경하게 지금 나가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정책들은 진행을 멈추겠다. 네. 그런 상태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 고했으면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더구나 환자를 외면하고 이유가 무엇이든 의료인이 환자를 외면한다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원점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국민들께서 의료인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셨지만 동시에 대화는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대화를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더라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으로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갈등은 많이 있고 또 이 갈등이 뭐 사태 해결에 어떤 해결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계속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럼요. 그래야 되고요. 예. 그리고 더 우선돼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생명과 건강의 위험에 놓인 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확연하게 좀 확인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너무 좀 혼란스럽다. 또 정책을 위반하고 이걸 처리하는 곳에서 너무 얘기들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봤으면 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가격, 이것은 안정화로 가고 있는 것이 확연해 보이고요. 실제로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얘기가요. 그리고 여러 통계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임대차 문제가 부동산 거래 시장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책의 큰 변화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그런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의 주거권 확보라는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서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 불편함을 서로 나누고 함께 이렇게 떠안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혹시 보완할 것이 있는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사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한다. 이런 제도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들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집값 많이 올랐는데 현 정부에서 많이 올랐냐, 이전 정부에서 많이 올랐냐. 여기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의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뭐 있겠습니다만 좀 국민들이 좀 많이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좀 혼란스럽다, 뭐 좀 사과하고 좀 풀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기도 하고요. 우선 부동산
부동산이라면 한국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 걱정을 드린 것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격해져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정부에서 집값이 더 올랐냐 이거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것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요. 국민들께 더 이상의 상처를 드리지 않도록 정치권이 더 진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다주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 민주당이 이번 그 21대 총선 참여하면서 그 다주택자들 주택 처분하는 거 뭐 서약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당대표 되시면 이건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신지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처분해달라. 이것이 네. 현재 당 지도부가 의원들께 요청한 사항이고요. 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직제 개편안 초안 자체를 검찰 쪽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과정을 제가 모두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검찰 내부 와 협의가 없었다. 어디까지 협의해야 된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것에 대해서 네. 공직자들이 계속 왈가왈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당내 좀 의견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은 특정인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네. 민주당의 획일적인 목소리가 너무 좀 지속된다. 이게 좀 당에 오히려 좀 안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 누가 일부러 그걸 억누르거나 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네. 네네. 그러지 않을 거로 보고요. 예.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의견 개진도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요만 네. 어떤 문제에서든지 논의 과정은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해져야 되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결론이 났다 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따라주는 그런 것이 성숙한 여당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민주당은 새로운 당대표 체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당대표 되시면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그저께 KBS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유능, 기민, 겸손 첫째는 해야 할 일을 제때제때 성과를 내면서 하는 유능함이 필요하고요. 예. 둘째는 국민들의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 굼뜨지 않게 대처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고 당당하게 임하되 국민 앞에 설 때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를 저는 우리 동지들하고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네.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시기도 합니다. 네. 예. 언제까지 하지만 또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가 앞두고 있고 그 후년에는 대선 또 임하실 계획이신데 지금 그 임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좀 듣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도 민주당이 예상보다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만 네. 그때도 민주당이 잘했다거나 이것보다는 정부의 방역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의석을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거 그때의 당이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네.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저축해 놓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사흘 뒤에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 아주 연말까지 넉 달 동안 국회가 계속되는데 그 넉 달 동안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주실 거고요. 네. 그 신뢰가 있다면 그 다음 일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가격리가 9월 1일에 풀리시나요? 예, 저는 이제 31일 월요일 12시에 풀립니다. 31일에 건강한 네. 모습으로 또 복귀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와 인터뷰 함께했습니다.